자, 두 번째 이슈. 시멘트주. 이 시멘트 하면은, 시멘트 산업 하면은 왠지 성장성이 떨어질 것 같고, 구닥다리 기업 같고, 그죠? 언제적 시멘트주입니까? 그런데 이런 시멘트주들이 오늘 신고가. 거의 작년부터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성도 없고, 이런 회사들이, 저 보세요, 한번. 현대시멘트 9%, 한일 6%, 성신양이 5%. 네, 잘 가네요. 잘 가죠. 자, 신고가 행진인데,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 애널리스트 한번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박중선 연구위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살다 보니까 시멘트주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날도 있군요. 일단 최근에 어떤 상당 기간 오르고 있던데 상승하는 배경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1.9% 증가한 1.3조, 영업이익은 84% 증가한 1,395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실적 발표한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11% 증가한 6,085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79%나 증가한 447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국제 유연탄 가격이 빠지면서 그 시멘트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료 가격이 한 10% 정도 하락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개선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멘트 수요 자체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한 4,400만 톤 정도로 역사적 최저가 최저 수준의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부진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은 좀 실적은 좋아졌는데요. 올해도 실적 전망이 좋습니다. 일단은 유연탄 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지난해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까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라든지 실적 가치 대비 저평가라는 매력도 좀 부각됐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진 기자도 유진그룹에서 레미콘 하거든요. 네네. 시멘트는 접고. 자, 우리 임유진 기자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이러한 시멘트주의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아직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제 공식적인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일시멘트랑 아시아시멘트, 성신양의 3개 회사를 지금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원, 그다음에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13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놓고 있고요. 현 주가 대비해서는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멘트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라 봤지만 올해는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분양을 좀 늘리고 있고요.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가격 인상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현대시멘트나 성신양해, 그다음에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회복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서둘러서 매도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한번 시멘트주가 제가 볼 때도 올해는 상당히 좀 이렇게 탄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시멘트주가 갈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메이저 회사들이 과도한 투자를 해가지고 부채를 몽땅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건설 업황이 확 그냥 찌그러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부담에 헉헉헉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에 박종관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몇몇 회사들은 한일, 아세아, 아까 성신이라고 그랬나? 이런 데는 부채가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요. 거기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유연탄 가격 비중이 원 가격의 원재료의 한 30-40%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원료 비용이.
거기다가 이제 조금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난다 이런 얘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후기가 이게 참 운때가 좋은 게 부채가 많은 회사들이 부채 때문에 이익을 못 내잖아요. 네. 돈 벌어서 부채 갖고 나면 적자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격 인상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적은 회사들은 조용히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데 어려운 시멘트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막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 쭉 하면서 그래 올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한일, 아세아, 뭐 성신 이런 애들은 완전히 때를 만난 거지. 이 불황의 시기에. 적기를 만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부채 구조, 이게 투자 입장에서는 가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현대시멘트 같은 거는 많이 오르는데 이런 거는 좀 뭐 워낙 이제 빠졌으니까 잠깐은 그런 거고 재무 구조가 좋은 애들은 가격 상승의 효과를 더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생각하실 겁니다. 이 시멘트 주식을 이 한일 시멘트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한번 한 월봉이나 한번 주봉 봤으면 좋겠는데 이 성장성 없다고 다들 쳐다도 안 보는 시멘트 주식을 네, 제 뒤통수 쓰다는 걸 계속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자,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몇 년 전부터 이 시멘트 주식이 저 PBR 주라고 얘기했어요. 저 PBR 주라고. 누가 그때 얘기했나? 쳐다보도 안 했죠. 이제 오르니까 지금 난리 나는 거고, 오르니까 이제. 주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안 오르면은 쳐다보도 안 해. 그러다가 오르면 그때부터 난리나. 이제 좀 있으면 지나면 성장주가 되는 거야, 시멘트가 이제. 둔갑에. 근데 한일 시멘트가 옛날에는 성장주고, 뭐 올해는 성장주가 아니었나요? 한일 시멘트는 그렇게 물론 변화가 있긴 있죠. 하지만 세상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건데, 어쨌거나. 자, 이런 시멘트주들이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 게시판 사연을 우리가 한번 쭉, 들어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성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기고만장 기자실을 만나서 건강한 투자를 하고 있다. 30만으로 시작해 7천 자산이 되었고,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게? 현대약품도 30-40% 주가가 오르면 1억이 된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트렌드를 바꾸는 일을 중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런 사연인데, 이제 운때도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기원성 분께서는. 근데 이제 기고만장 기자실이 뭐 대단한 게 있느냐라고 뭐 이렇게 간혹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에 입각해서 이 기업들을 보고 경제를 보고 세상의 변화를 봐야 된다. 상식에 입각해서. 특히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 상식이라는 건 뭐냐? 숫자다, 숫자. 말이 아니라. 뭐가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말들이 많잖아요. 소문도 많고, 풍문도 많고, 루머. 요새 찌라시라는 용어 나온다며. 찌라시. 네. 그만큼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게 찌라시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요. 소문만 무성한 거죠. 네, 현혹되거든요. 그런 말 보고 투자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자, 기고만장 기자실은 그동안에 무얼 봤냐? 숫자 봤다, 숫자. 이거 시청자 여러분 적으세요, 숫자.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숫자. 무슨 ROIC 이런 게 아니라 숫자 봤다는 거야, 숫자. 그랬더니 우리 기원성처럼 한 300만 원 가지고 지금 7천만 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30만 원이야, 300만 원이야. 3천만 원인가요? 쓴 거는 30만 원 썼거든요. 30만 원 가지고 옵션 샀나? 옵션 투자 할 수도 없는 돈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급기야 이제 시멘트주가 꿈틀꿈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방직주도 움직입니다. 방직주. 동일방직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저 봐. 움직이잖아. 방직주, 면방직. 그 배틀로 그 면 짜는 회사예요. 동일방직이 오른다니까, 이제. 그 성장성이 없고 아무도 쳐다도 안 보던 저 동일방직이 올라요.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한번 볼게요. 동일방직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난 적이 있나요? 몇 년 동안 소문도 안 나. 자,
보겠습니다. 동일방지율이 왜 오르는지는 표를 통해서 봐야 돼요. 숫자로. 자, 요새 막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멘트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는 아직도 말이 안 나와. 주가가 저렇게 올랐는데도. 동일방지. 작년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시멘트 실적이 나왔고 동일방지 실적이 나왔어요. 자, 최근에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PBR, 그러니까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아직도 0.6배야. 0.6. PBR이 1배도 안 되고 있어. 한 시멘트. 동일방지는 어때요? 0.6이 아니라 그것의 3분의 1. 0.24. 네. 그러니까 순 자산이 5,700억인데 저희 회사의 시장 가치는 1,400억. 거의 뭐 똥값이 한마디로 똥값.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소외가 돼가지고 주가가 빠진 거지. 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길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백전백승이다. 반대로 저런 숫자를 외면하고 소문만 스마트폰 게임주가 뭐 팡팡 터트린다 막 하잖아요. 애니팡 무슨 빵빵빵 이런 것만 보고 짧게 투기적으로 투자하시면 백전백패. 진짜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자, 할 말은 많으나 그동안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중언 부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잠깐 정리 그림 보고 오늘 잠깐 뉴스 없고 바로 우리 임 기자가 준비한 기자의 떴다 코너로 빨리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